문재인 대통령이 호주를 국빈 방문 중입니다. 오늘 오전 호주 캔버라 국회의사당 내 총리 집무실에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호주 방문을 비롯해서 종전선언, 베이징 올림픽 참여 문제, 한일 관계까지 몇 가지 외교 현안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 국립외교원장 김준영 한동대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이번 호주 국빈 방문 그 가장 큰 의미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이 1961년에 수교를 했으니까 60주 전입니다. 아, 굉장히 이 유서가 깊죠. 네. 그렇기도 하고요. 뭐 실제로 호주와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다음에 사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의해서 제재를 당해본 경험도 공유하고 있고요. 네네. 보시면 계속 있었던 그 정상회담에서 모리슨 총리가 우리 대통령한테 상당히 중간에 따로 회담도 하고 했어서 한호주 관계를 격상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양쪽에서 있어 왔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가서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겠다는 뭐 그런 준비가 있었습니다. 네. 네네. 이런 얘기들이 그냥 외교적 수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청취자 네.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텐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도대체 어떤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전략 동반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포괄적 이게 사실 무슨 단계가 국제적으로 확실하게 통일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좋은 말을 많이 붙일수록 더 좋은 관계보다 하는 건 있는데요. 그래도 네. 이제 대체적으로 이 정도 되면 네. 좀 단순한 관계보다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략적으로 협력한다는 게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고도 예를 들어 하고도 그냥 말뿐이고 실질적으로 안 될 수도 있는 경우도 꽤 있기는 합니다만 네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전략적인 호주의 위치나 우리를 생각하면 네. 상당히 중요한 저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뭐 영내 안정과 평화 변형을 위한 전략적 협력, 미래 핵심 산업을 함께 키워나가기로 했다. 특히 네네.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 구체적으로 보자면 K9 자주포 1조 원대다라고 하는 네, 무기 네. 수출입 계약을 맺었어요.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죠? 이게 사실 서로 이제 전략적 협력의 여지가 있는 건데요. 네. 우리가 보통 미래 세대의 경쟁력을 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4차 산업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걸로 네 가지 분야를 꼽습니다. 네. 광물, 배터리,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입니다. 네. 그중에 우리가 세 가지는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죠. 단 한 가지 광물 분야. 그렇죠. 히트를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 호주는 그러한 부분에서 아주 그냥 에너지 부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 광물이 이제 합쳐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호주가 중국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광물 수출할 길이 좀 막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탄 수출이 금지돼 버렸죠. 중국 그렇죠. 쪽하고. 예. 그렇게 보면 우리는 호주가의 수출이 막힌 것을 뚫어줄 수 있고 우리는 에너지 공급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도 협력이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자주포도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자주포 성능이 좋아서 지금 계속 7번째 수출국이 되는데요. 네. 그 외에도 호주는 최근에 오커스 동맹이라고 영국과 미국과 호주가 동맹을 하고 호주 역시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역할을 하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특히 안보 분야에서 우리가 제공할 게 꽤 많은 거죠. 그래서요. 뭐 광물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배터리 관련돼서 주요 소재라고 하는 니켈, 코발트, 리튬 예, 예. 이 전부 다 1위 내지는 2위더라고요. 그 부존량이 맞습니다. 호주가.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원료를 갖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협력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무기 수출입 같은 경우 K9 자주포가 1조 원대 수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데 아까 오커스 말씀을 하셨는데 오커스에서 오커스 동맹에서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호주로 이전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솔직히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돼서 뭐 추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도 있고 예측도 있고 또 SLBM 관련해서는 시험 발사를 전부 다 성공했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이 잠수함 기술과 관련된 뭐 또 추가적인 무기 수출입이나 이런 게 예상되지 않느냐라는 추정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 추정은 제가 생각해 당위적으로도 아닌 것 같고 실질적으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예. 예, 왜냐하면 호주가 우리 좀 지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호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문제 미국이 이걸 인정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긴 하지만 네. 호주는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핵 추진 함수함으로 뭔가 대양으로 와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네네. 우리는 핵 추진 함수함은 이제 우리가 대양으로 나갈 때 필요한 것이고 우리 주변에 삼면을 지키는 데는 우리의 디젤 기술이 세계 최고거든요. 그렇다면 네. 디젤 가지고도 우리 삼면은 충분히 이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 추진이 필요한다고 우리가 결정을 하더라도 네. 미국이 지금 호주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 상황에서 네. 저는 미국이 우리한테 그것을 허용할 리도 없고 우리는 그걸 허용받아서 그걸 진출해가지고 중국을 자극하거나 우리가 대양으로 나갈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다. 예. 그 국내 밀떡들한테서 굉장히 유력설로 지금 호주와 그렇습니까? 예, 네네. 밀리터리 덕후들은 그 굉장히 유력설로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네네. 자, 그 호주 가서 또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오늘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올림픽 보이콧에 대한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 즉 베이징 올림픽 관련해서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하면서 네. 주변국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베이징 올림픽이 여러 가지 대중국 관계에서도 대북한 관계에서도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좀 곤란한 처지에 놓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전에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뭔가 미국과 중국 사이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네네. 굉장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미국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도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편으로는 하고 네. 다른 편으로 결국은 그것의 주권적 결정인 것이다. 이제 네. 이 사실 중간 형태잖아요. 강요는 하지 않지만 뭔가 은근 압박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네. 제가 보기에 이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네. 우리는 내년에 지금 우리가 일단 바로 직전에 올림픽에 중국이 와줬단 말입니다. 그랬죠. 그다음에 다음 해가 중국하고 30주년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때 중국의 시진핑이 만약 방문을 했다면 우리는 부담이 되겠죠.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가야 하니까요. 네네. 그런데 그 당시 한정이라고 부총리급이 왔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는 외교적 보이콧에 급을 낮춰서 우리도 부총리급만 보내면 네. 중국도 자극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도 자극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지금 이제 오늘 워싱턴 포스트를 보면 바이든이 세게 나오는 것 같지만 올림픽 보이콧이 아니라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것은 그래도 바이든은 조금 중간 길을 걷는 것이다. 아주 강경한 건 아니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요. 네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지금 보면 프랑스나 또 일본도 사실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가거나 또는 가더라도 급을 좀 낮춰서 갈 가능성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너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어차피 바이든이 제시한 기준 자체가 그렇게 높은 수준의 보이콧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예, 적절한 수준에서 대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자, 베이징 올림픽에서 예상컨대 이제 이건 뭐 호사가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그 뭐 면밀한 예측일 수도 있을 텐데 베이징 올림픽에서 종전 선언 네네. 예비 선언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직접 그곳에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꼭 베이징 올림픽이 그게 반드시 필요한 장소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러나 뭔가 평창 올림픽 때를 생각하면 네네. 이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중국이 종전선언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뭔가를 피스메이킹을 좀 평화 만들기를 하려는 모임 그게 있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미 북한이 이제 올림픽 참가를 거부당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한번 그래 됐고 이번에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이 보이콧을 하게 되면 네. 북한은 자기 선수단도 안 오는데 오기가 그렇고 그렇죠. 미국도 아예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안 온다면 네. 사실상의 그 올림픽 마당에서 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렇게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전선언은 뭐 다른 방식이나 다른 장소나 또는 다른 계기로 뭐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걸 아니면 결코 안 된다가 아니라 적어도
다음 정부에게 좋은 분위기로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하지 않더라도 네. 저는 이거는 뭐 다음 정부에게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고, 근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과 한국이 문안까지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북한이 받느냐 안 받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중국도 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그렇죠. 의사 확인이 되고 북측하고도 뭐 물밑에서 어떤 접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이 보도도 하고 있기는 하는데 북쪽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예.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네. 이거는 북한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데 만약 한국과 미국이 아무리 이 동의를 했다고 해서 발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같이 발표하는 것이 종전선언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북한은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은 지금 되는지도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타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만간. 네. 또는 지금 하든지 아니면 조만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종전선언에 너무 많은 것을 담는 것은 미국이 싫어하고요. 네. 왜냐하면 북한이 움직이지 않는데 너무 많은 걸 줄 수 없다는 그렇죠. 것이고, 네. 북한은 아무것도 담기지 않는다면 자기들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중간을 어떻게 잘 찾아낼 중간에 거냐. 그걸 잘 찾아내는 방법은 종전선언에는 정치적인 것을 담되 네. 이 종전선언을 시동으로 그 다음에 뭘 해줄 수 있는지 패키지가 따라가느냐, 그 다음 프로세스까지. 그 다음 프로세스까지 뭔가 북한에게 제한되느냐가 키일 것 같은데요. 네네. 뭐 북한이 그걸 고민하고 받을지 안 받을지가 훨씬 더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항상 대북 관계도 그렇고 외교라는 것이 그 국제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국내적인 설득과 국내적인 합의의 관계도 중요한데, 지금 뭐 유력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은 종전선언 필요 없다, 이거 국내 정치용 아니냐, 네. 종전선언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종전선언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그러면 상징적인 거냐,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구체적인 어떤 동력이 되는 거냐, 이 부분 좀 정리해 주시죠. 그 이제 두 가지 완전히 극단적이죠. 하나는 종전선언을 해주면 정전체제가 무력화되니까 주한미군 철수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렇게 선언하는 게 뭔 의미가 있길래 지금 와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 두 가지 사이인데요. 네네. 저는 어느 쪽도 사실은 너무 지나친 극단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시동이 돼서 다음 형태로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그게 달려 있는 거죠.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 미국도 자기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 꼼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미국 쪽에서 제가 최근에 다가온 다녀온 분위기를 돌아보면 그냥 현상 유지로 가도 미국은 손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네네. 미국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이 지금 이제 ICBM을 쏘지 않고 핵실험을 안 하니까 뭐 지금도 나쁘지 않네, 북한이 양보할 때 기다려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요, 네.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레드라인을 보면- 안 넘었지만. 예. 그렇죠. 현상 유지가 계속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더 이상 바이든으로부터 얻을 게 기대할 없다. 게 없다면 그러면 하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안정장치로 뭔가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살려내기 위한 일종의 움직임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이쪽 극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양보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네. 또 이쪽 극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지 않게 아까 말씀드린 패키지를 네네. 걸어서 그 다음에 연결시키는 결국 우리 외교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양 극단보다는 뭔가 생산적 분위기, 저는 적어도 이번에 못하더라도 다음 정부의 좋은 분위기로, 뭔가를 모색하는 분위기로 넘어가는 것이 경색된 분위기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논쟁이 좀 그런 그 중간에 생산적인 종전선언이 무엇인가로 좀 모여서 좀 토론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기네요. 예, 동의합니다. 네네. 네. 그 정의원 장관과 하야시 요미마사 일본 외무상이 주요 7개국 G7 외교개발 장관회의에서 잠깐 조우를 하기는 했는데 네. 지금 뭐 한일 관계가 전격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안타깝지만 적어도 일본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왜냐하면 일본이 한국한테 원하는 완전한 굴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을 일본이 걸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지난번에 워싱턴에서 한미일 차관회의 때도 네. 우리는 이제 anywhere, anytime, anything,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하겠다.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라는 분위기인 반면에 일본은 한국이 먼저 안을 내놓고 그게 마음에 들면 나오겠다는 얘기니까 네. 네. 일본이 그걸 풀지 않는 한 우리가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일본한테 100% 항복하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기회는 잡고 있고 뭔가 조우를 하는데요. 네. 특히 하야시 같은 사람은 상당히 친한 심지어 친한파죠. 친중 인사로까지 네. 예, 친중 인사로까지 분류가 되는데 일본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 진전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